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동안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안 호르몬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안이 되기를 염원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동안이 되는 것도 호르몬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하고요. 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그리고 혈압과 관련된 호르몬 레닌 등이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걱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 계시죠? 조셉 디크레의 화품하는 자화상처럼 잠을 갖다가 못 자게 되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서 예전에 고문을 할 때 잠을 못 자게 하는 고문을 했다는 뭐 그런 소설도 있고, 또 이제 프레데릭 레이튼의 타오르는 유월을 보게 되면 저렇게 편안하게 자고 있으면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우리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생각하는데 파충류 그리고 개구리 같은 양서류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사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멜라라는 게 검다는 뜻이고요. 토닌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멜라닌 얘기하지 않습니까? 토닌이라는 것은 약간 옅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뱀이나 개구리 같은 이제 파충류나 양서류가 이렇게 겨울잠을 잘 때 색깔이 변하니까 이건 피부색을 바꾸는 호르몬이다라고 해서 멜라토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질은 피부색보다도 잠을 자게 호르몬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면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또 잠을 못 자면 왜 기미가 끼고 검버섯이 피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이 수면과 관련된 멜라토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스트레스가 많고 밤 늦게까지 불면증의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잠을 자려고 애를 써도 잠을 못 자는 수면 장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면을 잘 자기 위해서는 또 수면을 잘 자야 또 동안이 되니까, 그러려면 멜라토닌 호르몬이 중요한데, 사실 멜라토닌 호르몬은 잠과 관련된 호르몬 외에도 만병을 이기는 비책이다 할 정도로 다양한 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멜라토닌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요. 멜라토닌은 빛이 들어오면 분비가 억제됩니다. 이 눈과 눈 사이 이 가운데에 뒤통수에 이제 송가선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는데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안 나오고, 빛이 안 나오고 어두우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왜 불 켜놓고 자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말이 사실 과학적으로 이 송가선에서는 빛이 있을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불면증, 수면장애에 시달리는 이유도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이 60대, 70대가 되면 전체 내가 나왔던 멜라토닌의 10에서 20%뿐이 안 나오게 될 정도로 멜라토닌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잠이 못 이루고, 잠을 자더라도 벌쩍벌쩍 깨게 되고, 또 수면에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멜라토닌은 수면과 피부 색깔 말고도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도 떨어뜨리고요. 혈압도 떨어뜨리고요. 심신의 안정을 또 가져오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청소하고 회복시키는 건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같은 것들도 보면은 잠을 못 자는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돼서 코로나에 쉽게 걸리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 암 같은 것도 잘 생기는 게 면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멜라토닌 호르몬도 과유불급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사실은 멜라토닌 호르몬이 너무 부족해져서 불면증이라든지 수면 장애도 생기지만, 반대로 또 멜라토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낮에도 막 잠을 자고 이런 기면증 같은 게 생기거든요. 제가 그 진료했던 환자 중에 하나는 중학생이었는데요. 뭐 낮에도 계속 자고, 또 밤에 그러면 뭐 게임을 해서 낮에 자는 건가 했더니 밤에도 또 계속 자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왔던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송가성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과도하게 분비돼서
그 멜라토닌을 갖다가 분비하는 것을 줄여서 정상적인 사이클로 만들어준 경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멜라토닌 호르몬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느냐? 사실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밥은 뭐 여러 군데서 먹더라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 항상 자기한테 익숙한 환경에서 주무시는 게 중요하고 그런 환경이 제대로 잘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 거죠. 뭐 TV 켜놓고 불 켜놓고 자게 되면은 시끄러운 데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고요. 또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라는 게 호르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 감사하는 감정, 또 많이 웃고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많이 웃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30분씩은 햇볕을 쬐며 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 이제 30분 정도 우리가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800에서 1000 IU 정도 분비가 되고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멜라토닌 호르몬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서 햇볕을 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게 이제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송과생에 저장됐다가 밤에 꺼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간 생성물인 세로토닌이 없으면 멜라토닌의 생산이 줄어들어서 분비할 멜라토닌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30분씩 햇볕을 쬐면서 걷는 게 좋은데 선크림 같은 걸 바르고 걷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멜라토닌이나 비타민 D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얼굴이나 이런 데 이제 타는 게 싫다면 이제 선크림 같은 걸 바르지만 저는 환자분들한테 팔뚝이나 이런 데에는 선크림을 바르지 말고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걸으면 햇볕을 쬐고 세로토닌 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 수면 호르몬의 원료가 트립토판이거든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그러면은 두유나 우유 따뜻하게 드시고서 이제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유나 우유 말고도 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들이 바나나도 있고요. 또 실멸치, 갑각류, 게, 새우에도 이런 트립토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을 조금씩 드시게 되면 사실은 이제 멜라토닌의 전구체인 트립토판 섭취를 많이 해서 멜라토닌 생성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멜라토닌은 긍정의 호르몬인데요. 이런 멜라토닌 분비를 잘 관리했는데 그런데도 잠이 안 온다? 이런 분들은 반대로 부정의 호르몬이 많아서 사실은 불면증이 있고 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 얼굴에 혈관들이 이렇게 이제 두꺼워지고 또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뱃살 같은 것들이 터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스트레스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담배를 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스트레스가 더 문제가 되고 또 그게 더 부메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 관리를 위해서는 하여튼 잔잔한 마음, 평상심을 이렇게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티졸 호르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트립토판 성분이 많은 바나나 같은 식품들을 저희가 추천해 드리고요. 또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 리놀렌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허브차나 캐모마일차 같은 경우는 코티졸의 호르몬의 분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초콜릿 중에서도 다크 초콜릿 같은 것들은 이 코티졸 분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 게 좋은데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조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티졸과 관련돼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레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사실은 이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코티졸 호르몬은 부신에서 나오고 부신은 이제 신장 위에 있는 장기입니다. 그리고 레닌이라는 호르몬은 신장에서 나오는데 고혈압 약 중에 레닌 호르몬을 떨어뜨리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써서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지만 혈압이 조절이 안 돼서 약을 하나 먹다가 두 개 먹다가 세 개 드시는 그런 분들이 진료실에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대부분 본태성 고혈압도 많지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레닌 호르몬,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 때문에 고혈압이 되신 분들도 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고혈압약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몸속에 혹시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를 올리는 호르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검사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호르몬 관리를 해서 그 혈압이나 이런 그 건강을 지킬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호르몬이라는 게 저는 이 몬드리안의 구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잘 정리정돈시키는 것이 호르몬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 얘기했던 동안과 관련된 호르몬도 단지 하나의 멜라토닌 말고도 코티졸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이런 동안과 관련된 호르몬들을 책상 서랍 정리하듯이 잘 정리를 해서 항상 또 건강하고 젊어지는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걱정과 스트레스 또 동안으로 사는데 관련 있는 3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는 사랑에 관련된 호르몬인데요. 사랑은 어떤 호르몬 때문에 생겨나고 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